작은 가위줄로 피어나는 큰 미소, 멋진 발표해 주실 이재옥 발표자를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만이 좋아서 하만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재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60부터라고 믿습니다. 34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인생의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비로소 제 삶을 보람을 느낍니다. 저의 봉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변함없이 힘이 되어준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를 전하는 순간,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어머니를 뵀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밝았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초라한 모습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머리도 손질해드리고 어르신께도 봉사를 하자. 정년을 앞두고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함안군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미용과 커트를 수강했죠. 수료하면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동기들과 봉사 일지를 잡고 보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고민 속에 긴 밤을 보냈습니다. 봉사 첫날 정말 떨렸습니다. 선배들이 능숙하게 커트를 하는 동안 저는 허드렛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위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위가 미끄러질까 봐 조심스럽고 심장은 떨렸습니다. 긴장과 근심 속에 머리 손질을 마치다 보니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이 한마디에, 이 미소 하나에 걱정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미용봉사 선택을 잘했구나. 이 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봉사를 위해 미용을 배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봉사를 시작으로 경로당과 요양원에서 한 번, 두 번 경험이 쌓이니 미용의 재미가 느껴졌고 미용의 재능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미용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대학교 미용학과 입학했습니다. (65세) 나이에 대학생이 된 거죠. 배움의 기쁨은 나이를 잊게 해줍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봉사였습니다. 봉사로 인해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커다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미용을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리움만 남긴 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슬픔과 후회는 제 마음을 더욱 강하게 잡아줬고 지금은 미용봉사를 통해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멋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손길이 필요하면 이 빛과 이
가위를 들고 어디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지만 큰 용기를 내어 봉사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봉사도 타이밍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행복이 됩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먹과 향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제목은 청년은 소외자가 아니다. 함께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서성현 발표자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농부 서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농부. 둘째, 청년. 셋째,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은 수혜자,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경험도 부족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처음 봉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의 봉사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과 김해시에서 김해시 청년봉사단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줍고 어르신들의 짐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면서 청년봉사단과 기쁨을 느끼고 즐거웠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김해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운영 보조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선 정리, 관람객 안내, 그리고 분실물 대응,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저희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해야 될 것에서 같이 해나갔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긴 일정 체전 봉사에 저희는 좀 힘들었습니다. 농사를 마치고 밤에 나와 회의를 하고 시험을 끝나고 운동장으로 나온 대학생들, 그리고 회사 퇴근하고 합류하는 회사원까지 저희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함께해서입니다. 저희가 함께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봉사는 주고 그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면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봉사단은 길을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지도를 펴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함께한 행사 끝까지나마 의자를 치우고 남았습니다. 이제 이 모습은 수혜자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하는 주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현장 밖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단톡방에 봉사 활동이 올라오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저도요, 같이 합시다. 네, 같이. 그 같이란 말이 저희 봉사단을 이끌고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더 이상 수혜자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 청년들도 사회의 원동력이고 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안합니다. 나와서 같이 함께 합시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 줍기, 친절한 인사, 미소. 그 하나가 빈칸을 채우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청년도 여러분도 이제 뒤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장을 만들고 문제를 풀고 시스템을 바꾸는 동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할 때 그때 우리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청년들 그리고 고민하는 봉사자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발표 제목은 봉사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야. 정혜진 발표자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은 유난히 재난 소식이 많이 들렸던 해입니다. 그 중에서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수해를 입었던 하동, 옥정을 아시나요? 저는 그곳에서 온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재난과 재해가 있었다고는 해도 이런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열흘이나 꺼질 것 같으면서 안 꺼져서 사람들 애만 태우던 산불 때는 진화대와 이재민 식사 준비로 밤낮 없이 돌아가며 밥을 하면서 코에 매운 연기는 들어오지 체력은 바닥나서 언제 끝나나 비는 언제 오는 걸까 하고 마음 졸이고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에 마을이며 하우스, 농작물까지 모두 쓸어갔던 물난리 때는 한여름에 더운 하우스 안에 흙더미 퍼내다 더위 먹고 쓰러질 것 같고 한 번으로도 힘든 걸 두 번이나 겪었는데 그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신 봉사자분이 계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감사하다 말씀드리니 봉사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내 일입니다. 산불 때는 아무 겁도 없던 맨땅에 솥단지 걸면서 아침이면 밤에 냉기가 올라와 온몸이 찌뿌둥한데도 문 닫은 방앗간이나 마트 문을 두드려가며 재료를 수소문하셨고 수해 때는 먼 지역에서 오셔서 이장님 집에서 주무시자는 말씀도 마다하고 마을에 관해 지내면서 아침 일찍부터 내 일처럼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사, 감동, 마음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은 30여 년 전에 느꼈던 감정과 같았습니다. 1999년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올가의 영향권에 들면서 그때도 강물이 넘쳤고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재난 대응이 촘촘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때여서 온 마을 주민이 이재민 구호와 수해 복구 작업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제 막 낯선 곳 옥정에 뚝 떨어져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했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수해 입은 이웃을 챙기고 보살피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당시 임신 5개월 중이었는데도 몸이 저절로 움직였고 해보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쁜 부모님이나 공부하는 언니를 대신 머리도 빗겨주고 도시락도 챙겨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걸요. 위험한 데 나간 어르신은 안 계시는지 비바람에 망가진 물건이나 밭, 쓰러진 나무는 없는지 이리저리 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때 저도 불안해하시던 어르신들께 제가 할 일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태풍이 지나고 피해를 무사히 수습하고 나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기뻐하는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나는 이 안에 있구나, 이 마을 사람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아서 그게 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레 마을 경로잔치를 돕거나 대소사에 참여하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태풍이 몰아치던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네요.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배운 건지 아들도 자연스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감사하다 말해주는 사람,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이번 산불이나 물난리처럼 큰 일이 닥쳤을 때 내 일처럼 먼저 뛰어드는 사람, 뭘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한 일이 그 사람들과 돌고 돌아 큰 감동이 되어줘 왔던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씩 실천했던 봉사들이 오늘은 내게 눈물이 날 만큼의 고마움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서 오늘도 내일도 봉사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언제 다시 큰 고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지금 베푼 사랑이 언젠가 부메랑처럼 분명히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저와 같이 봉사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발표 제목은 어쩌다 봉사자가 된 나, 리샤우나 발표자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大家好，我叫李小娜，我来自于中国，很荣幸能够在这里跟大家分享我的志愿服务经历。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한 말을 알아들으셨나요? 답답하시죠? 저도 처음 한국 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회계 전산을 전공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칭다오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현재 18년 차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리샤오나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몇 마디의 외에는 한국어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오로지 남편만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깝깝하고 그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괜찮은 지장을 가지고 있는데 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놔두고 한국에 왔을까? 그래, 내가 미쳤지.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막막함을 흐르고 있을 때 저는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캄캄한 방 한 칸에 비추어진 빌줄기 한 개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이곳에서 나를 다시 사게 되었고 나를 재발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막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올라갈 때쯤 새로 오신 분들 위해 저는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마음이 좋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첫 봉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봉사활동자가 되었습니다. 보여지기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배우고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봉사활동은 일방 통행이 아니었고 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저를 포용을 해주었고 저는 이 사회에서 저희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하게 된 봉사활동으로 저는 통번역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현실을 알게 되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찾은 답은 바로 봉사였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주민들도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매체나 뉴스 같은 데서 그려지는 수혜자 모습만이 이주민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가요양시설에 가서 봉사 활동할 때 한 봉사자가 펑펑 울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울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옆에 계신 어르신을 가리켰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아서, 우리 가족 같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 펑펑 울었습니다. 본국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고 홀로 이주해온 한국에 자신이 미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연민과 동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곳에서 퍼져나오는 울림이었습니다.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지역에서 나라별 리더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서 같이 살고 있다. 나도 이 지역이 주민이다. 나도 시민이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어쩌다 접하게 된 봉사활동, 어쩌다 봉사자가 된 나. 여러분, 저는 저만이 한국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억양도 조금 다르고 발음도 조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사투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야기하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사라고 하면 어떤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봉사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저만의 방식으로 불효 화음을 내고 있는데 저와 같이 우리 같은 목소리를 내서 화음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제목은 특별함이 아닌 웃음으로 만난 나, 김혜인 발표자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웃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기분 좋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웃으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왜 엄마 미소, 아빠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웃음 때문은 아닐까요? 봉사활동을 왜 시작했는지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거창함이나 특별함이 있는데 저의 봉사에서는 그런 특별함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러게요. 제가 왜 봉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직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관심 있던 분야의 선생님이 장애인 기간에 봉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가게 되었고 시간이 다 끝나고 기간의 선생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자가 필요한데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흔쾌히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5년 동안이나 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웃음, 그리고 나를 항상 기억해주며 찾아주는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토요일에만 봉사활동을 하다가 평일에도 필요하다고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시간이 맞을 때도 있었지만 개인 스케줄까지 조정해가면서 갈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성취감이나 보람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항상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맞춰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 2025년 올해 3월 달이었어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국장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초록쟁이라고 뜻이 맞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형극도 하고 환경 수업도 하는데 같이 해보시겠어요? 라고. 흔쾌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했고 현재는 장애인 기간도 봉사활동도 하고 있지만 초록쟁이 선생님들과 인형극도 하고 환경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저를 쳐다보니 웃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보며 웃고 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고 사진을 보아도 해맑게 웃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걸 한번 깨닫고 나니 장애인 친구들을 바라볼 때 웃음을 짓고 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번에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웃음, 순수함, 그리고 낭만. 이 세 단어였어요. 장애인 친구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선생님들, 그 웃음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봉사자 선생님, 그리고 그 웃음을 짓게 하기 위해 웃으면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까지. 낭만은 어디서든 느낄 수 있고 사람마다 낭만을 느낄 때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봉사에서 느낀 낭만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봉사활동에서 거창함이나 특별함을 찾지 말라고. 봉사를 하다가 보면 그 특별함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바쁘게 사는 세상에 잠시라도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껏 웃고 싶다면 봉사를 하러 가는 건 어떨까요? 망설이지 말고 저희 곁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잃어버린 순수함과 웃음을 다시 만나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봉사를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봉사를 통해 순수한 웃음을 가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봉사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제목은 인생 2막은 마음 부자 최종희 발표자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받아본 가장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선물 덕분에 지금은 누구보다 마음부자로 인생 2막을 사천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 최종희라고 합니다. 아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다 보니 저희 제일 버팀목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나이 50에 그 아들이 갑자기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아마 아들에게 많이 기대기도 했지만 그 점에 찾아온 갱년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요양원 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같이 그리는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요. 별거 아닌데도 환하게 웃어주시는 어르신들 얼굴을 보면서 제 허전함이 조금씩 채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가진 게 크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할 수 있구나. 그 봉사가 제 인생 2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한 어르신 때 대청소 봉사를 갔는데 구석에 빨지 못한 겨울 이불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쾌쾌한 냄새도 나고 어르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이 어르신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적어도 뜯고 자는 이불 하나만 깨끗해도 어르신의 건강이 훨씬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불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빨아들이자라고요. 그날 이후 제 마음과 같은 분들과 함께 이불 빨래 봉사를 시작했어요. 묵은 이불을 빨래방에 가져가서 빨고 어르신 댁에 직접 가져다 드렸답니다. 빨래를 가져다 드리면 굽은 허리로 힘겹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내어주실 때 직접 텃밭에서 가꿨다며 상추며 고추 등을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주실 때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고요. 때론 가슴이 벅차기도 했답니다.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제 마음에 큰 위로가 오더라고요.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이 작은 빨래 봉사가 어르신들에게는 삶을 버틸 힘이 되고 저에게는 행복이 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나눔을 통해서 마음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봉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도 단단한 근육이 생겼답니다. 그 근육 덕분에 제 인생 2막은 날마다 즐겁고 건강해졌고요. 가끔 덩달아 부정보다 긍정이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봉사가 내 마음을 조금씩 다독여 주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부자가 되는 길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그냥 해보십시오. 마음 먹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룬 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삶이 달라지고 내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가진 작은 선행 하나 있다면 꼭 약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다른 분의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제목은 슬기로운 봉사생활입니다. 이유정 발표자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고성에서 온 7남매 키우는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사실 조금 떨리지만 제가 경험한 작은 봉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처음 봉사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제 마음은 솔직히 엄청 무거웠습니다. 7남매를 키우면서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봉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많이 무거운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주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걱정이 많은 저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봉사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재능 기부 수업하는 날 아이가 그림을 그린 후에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간질간질해져요. 사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항상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그 걱정이 없어지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아이와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반항적이고 무기력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에 제 마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또 한 번은 평생 밭일만 하시던 어머님들과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작품을 만드시다가 조용히 오셔서 속닥속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70평생 밭일만 하던 내가 이리 예쁜 걸 맹글다니 덕분이네 하시고는 손을 꾹 잡아주시고 환한 얼굴을 주름진 얼굴에 가득 심어주셨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누군가의 얼굴에 비친 미소가 내 마음에 박혀서 내 마음을 녹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날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소 얼굴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거친 회색빛 구름을 걷어내는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7남매를 키우면서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었기도 했고, 모든 것들을 잘 견뎌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7명이니까 그거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봉사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봉사는 오히려 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했던 제가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커다란 힘을 받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인 도시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커다란 든든한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실천이라는 것을 몸소 느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어르신들과 작은 작품을 만들고 이웃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평범하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들은 모여서 더 큰 행복으로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행복한 미소를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혹시 옆으로 한번 마주 보시고 서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큰 봉사를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일상 속에서 평범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봉사는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눈빛 반짝 예쁜 말 해주시고요. 작은 미소 하나 건네는 것만으로도 봉사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이면 우리나라는, 우리 세상은 훨씬 더 밝게 빛나는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그 변화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슬기로운 봉사생활 지금부터 렛츠 고! 감사합니다. 발표 제목은 빛나라 별들아 김정인 발표자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순간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그런 순간을 느끼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군 청소년 나누고 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19살 김정인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9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여러분, 9살 유치원생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2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 가는 모습을 저는 창문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계셨고 아버지와 다투는 일이 많아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학교도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글을 읽는 것조차 쓰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들어와서야 학교를 가고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생활에 안정은 찾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돌봄을 받는 아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받기만을 했는데 내가 남을 돕는다고 호기심에 따라간 첫 봉사, 어린이날 에어바운스 안전요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면 잡아주고 줄 세우고 같이 뛰어다니는 일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훨씬 더 재미있게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가 끝난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가던 중 저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도 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받기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행사장에서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온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손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보육원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불이 꺼진 밤이면 저는 혼자 이불을 덮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에게는 가족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봉사를 하면서도 정작 제 안에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봉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정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봉사를 하면서 만난 모두가 너의 가족이야. 이 말은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외로움에 잠기지 않게 되었고 곁에서 웃고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받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성장시키는 성장판이라는 것을요. 봉사의 힘으로 변한 저같이 여러분들도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말 못할 사정, 또 다른 외로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외로움과 힘든 일을 봉사로 채웠고 이제는 남에게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봉사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힘들고 외롭다면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